자, 오늘은 평생 놀면서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방법 없다. 정신 차리십시오 휴먼.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좀 약간 예전 얘기부터 다시 해보면, 그래서 제가 잡담 코너를 만들었던 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기 위함이었는데, 자, 예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비 진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YOLO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You only live once, 이게 막 되게 멋있는 것처럼 됐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문구를.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근데 이게 한 번 사는 거에 대해서 뭐 현재를 되게 즐기고 미래는 아예 무시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발점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한 번 사니까 뭔가 약간 소비로 집중이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비를 일단 미래는 모르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비는 하자 해가지고 소비를 되게 소비지향적인 어떤 흐름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파이어.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약간 둘 다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무대책. 제가 이렇게까지 성토하는 이유는 파이어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투자를 해가지고 괜찮은 회사를 롱텀하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계속, 아니면 어떤 사업, 무인 편의점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무인 편의점 해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란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이프라인을 몇 개 구축을 한 다음에 자기는 퇴사해서 놀고 먹겠다. 이게 본질이 다른 것 같죠? 똑같습니다. 둘 다 놀겠다라는 거예요. 파이어, 욜로, 둘 다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놀겠다 이겁니다. 일은 안 하겠다 이거죠. 정말 제가 투자는 그래도 나름 오래 했잖아요. 사업도 지금 한 몇 년 차쯤 되고 있는데, 사업도 가만히 있으면 이 경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마진이 줄어듭니다. 되게 저도 굉장히 견고한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매출이랑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의 어떤 생명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발굴해서 꾸준히 얹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한때 유행하는 무인 편의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할 때 좋겠죠. 근데 뭐 인테리어비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비용이 들어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은 아마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은 어떤 계획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와 사업으로 내가 요거 잘 세팅을 해가지고 놀고 먹겠어. 투자는 주로 이제 배당주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주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고평가주를 사가지고, 그게 미래가 아주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투자적인 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이제 방향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배당주를 잘 골라가지고 나는 평생 배당 받으면서 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그냥 예로 들게요. 테슬라를 사가지고 이게 어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호들 뭐 이렇게 가자 이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항상 가격과 가치 괴리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 괴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가격만큼의 가치가 따라가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워렌 버핏, 이렇게 초보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했다. 또 존 리라는 분도 끝까지 홀딩하라 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가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거 읽어보고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분의 의중은 이겁니다. 가격과 가치 괴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코카콜라가 잘못된 시점에 롱텀 투자를 했다면 15년간 그 자리였습니다. 15년간 배당은 나왔겠죠. 15년간 그 자리였어요. 15년간 내 자산은 수많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이렇게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 이 말입니다. 채권 투자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저평가된 주식을 골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무리 괜찮은
괜찮은 주식, 버핏이 좋아하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고점에서 꽉 잡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미래가 되게 창창한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난 부자 될 거니까 지금 난 퇴사하겠어. 그건 모르겠고 나는 일단은 미래가 창창해. 그래서 그거가 좀 고평가되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너가 몰라서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너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회의적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배당주를 투자하는 문제. 배당주를 투자하는 문제는 배당은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도 보고 경쟁력도 본 다음에 그 배당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지가 될지 아닐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배당 주니까 야 얘는 4% 주는 애야 5% 주는 애야 이 현상만 보는 거죠. 4% 5%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프로를 줄지가 중요한데 배당을 주니까 이거 콜렉터처럼 이렇게 배당주를 쫙 모으면은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어요. 좋은 습관이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배당주라는 포트폴리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질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까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제가 나름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사업도 고를 때 이런 사업을 그러면 진짜 하면은 이거는 좀 안전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판권도 가지고 있고 어떤 권한이 있고 지역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의 제품들을 얹어갈 때도 이 제품이 엣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걸 얹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란 건 항상 플럭추에이트 하죠. 그래서 이 제품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을 얹어가야 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사람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객처 관리 할 게 정말 많죠. 소싱도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냥 무인 편의점 하나 아니면 무인 카페 하나 해가지고 이거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거 돈을 벌 거니 말 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나이브하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안 해봤지만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돈이 된다. 제가 평균 얘기를 좋아하죠. 돈이 된다 싶으면 경쟁자가 들어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하는 사업이 물건을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다시 갖다 파는 사업인데 되게 재밌는 게 저게 돈이 된다면 어김없이 마진이 줄어들고 그 제품의 수명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해자가 있지 않으면 사업이란 것도 계속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식이든 투자든 사업이든 간에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사를 한다 좋다 이거예요. 나만의 어떤 자주적인 삶을 살겠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자주적인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노력을 하고 살아야죠. 퇴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내 캐시플로우를 계속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지 자산을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지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얹혀가야지 무슨 버스 좀 타보겠다 해가지고 저 혁신가의 테슬라의 버스에 한번 올라타보자 좋은 의미죠. 그렇지만 그게 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싼지 안 싼지 요거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종목이 괜찮은지 저 버스가 이번에는 환승을 해야겠다 꾸준한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노력 없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한국 주식 제가 거의 한 3번 정도 다 훑어봤고 외국 주식도 개괄적으로는 거의 봤는데 이거를 이제 매일같이 봅니다. 매일같이 한 20-30개를 스크리닝하고 그 중에 정말 이거 한 개는 괜찮다. 한 개, 2개 정도를 매일 봅니다. 별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도 저는 사실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을 병행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예요. 유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떨어지죠. 유지한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이게 재밌고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최소한 유지 이상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소비를 줄이는 문제도 그렇죠. 소비를 줄여서 나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보존을 해가지고 수십 년간 일 안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도 알바나 이런 거 꾸준히 하던데 어쨌든 이 보존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예외적인 일은 일어납니다. 이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외적인 일,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만약에 당신이 투자자라면 대부분 투자를 어느 정도 겸해서 하려고 할 텐데 투자자나 사업가라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외적인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코로나라서 다 같이 여행을 안 가니까 집에서 전략하는 삶이 생각보다 쉬웠을 겁니다. 왜냐면 남들도 여행을 안 가고 뭐 다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별로 불행함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끝나서 다 여행을 다니고 소비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그 상대적 박탈감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돈 나갈 일은 어디에나 있다. 아끼는 건 좋은데 돈 나갈 일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캐시플로우를 늘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산이라도 키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을 아끼겠다 혹은 얹혀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파이어나 욜로나 사실은 같은 말이다. 둘 다 대책이 없다는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책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투자나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투자를 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격과 가치의 괴리 요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투자는 지식 배틀이 아닙니다. 지식 확장한다고 내가 수익률이 좋아지느냐? 아닐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식이 많아진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버핏도 9m짜리 기둥을 못 넘겠으면 1m짜리만 넘어라. 지식이 많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파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 비즈니스는 정말로 가격과 가치 괴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것만 넘어서 투자해도 좋은 성과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알기 어려운 제가 누누이 말하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좋든 안 좋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9m짜리 허들이거든요. 1m짜리만 넘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식 배틀 아니니까 내가 정말 가격과 가치 괴리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